지금까지 서울대 체육관 개표소에서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네, 서울 지역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크게 불리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경열 기자 나와주시죠. 네,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 분위기,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어떤 함성도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었는데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민주당 지도부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침묵한 채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참석도 적었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호남과 제주 등 우세 지역 4곳에 격전지 한두 곳을 더 가져와서 최대한 선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주요 격전지로 꼽혔던 지역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에 착잡함이 읽혔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12분여 만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개항을 사무실로 향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다소 불리하게 나온 경합 지역에서 역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그곳 반응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약 1시간 반 전에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선대위 지도부 사이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이 국민의힘 우세, 경기와 대전, 세종 등 3곳이 오차범위내 경합 우세 등 모두 13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는데요.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지역별 결과가 나올 때마다 후보 이름과 함께 이겼다고 연호했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0.6%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가장 큰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최소 9곳 승리를 목표로 세웠는데요. 경합지인 경기와 대전, 세종까지 오차범위 내 우세로 나오면서 선거 압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3주 만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싣고자 하는 국민 여론이 반영된 걸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선거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 이 시각에는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제 각 당의 지금 분위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보다 좀 투표율이 낮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번 선거 투표율이 좀 지난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높을 거라 예상했지만 저는 뭐 사실 본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좀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거가 지난 대선이 워낙 팽팽하게 치러져서 진영 간 첨예한 대결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다. 그 피로도가 감안돼서 이번 지선에 좀 투표율이 낮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번 선거 허니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정도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견제론과 이른바 균형론이 안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출범한 지 20일 되는 정부를 무슨 심판하고 무슨 평가를 하고 무슨 견제와 균형을 하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먹히면서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투표율이 낮은 상태로 치러진 허니문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의 여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민주당은 사실 대선 패배를 0.75로 졌다고 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규정하고 왔는데 저는 그것이 전략적 패착에 가까웠다. 왜냐하면 그때를
분절하고 그다음에 일꾼론으로 이 선거를 다시 프레이밍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같이 끌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견제할 힘을 달라고 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초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당이 무엇을 견제하고 무엇을 균형 잡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거나 소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 국정 동력론이 저는 오히려 더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어필된 그런 캠페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뭐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경기 결과를 끝까지 봐야 알겠다고는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한 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23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정부 견제론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전략적 선택들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대선 이후에 피로감이라고 하는 물리적 피로감은 없는 거는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리적 피로감 자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았어요. 피로감이 그렇게 있어서 높았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중요했던 거는 이번 선거가 또 대선하고 비슷하게 정책이 실종된 구도 싸움이었다. 결국에는 정치 피로감이 결국에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막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서 지금 뭐 이제 결과를 뭐 보기도 전에 이제 제가 좀 예단을 했지만 예. 일단 민주당이 검수완박 부분들은 해야 될 일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만 민주당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이 좀 부족했다. 변화 혁신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변화 혁신을 보여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화와 태도의 방식에 있어서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이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좀 그런 좀 뼈아픈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 지금 이제 경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세종, 대전 이렇게 세 곳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경기도는 사실 줄곧 팽팽한 네. 이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라는 이제 지역 자체가 단순히 이제 광역단체장 자리 이상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게 0.6%포인트 지금 출구조사잖아요. 예. 대선 결과가 0.75입니다. 그렇죠. 거의 정말 유사하고 흡사한 어떤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예. 저는 어쨌든 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철저하게 김은혜 후보의 그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제 국정 지지도로 이제 선거인데 또 두 사람의 인물론은 팽팽하게 맞부딪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엇갈리면서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가 그나마 사실 여러 가지 그 지금 중앙당의 여러 가지 혼선된 그런 캠페인 입장 속에서 저렇게 한 건 저는 나름 선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가 막판 불거진 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라든가 이런 점에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0.6%포인트 차로 지금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저건 상당 부분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경기도민의 희망이 반영된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하면서 이른바 신은혜관이라고 또 그런 별명을 절충 얻기도 한 김은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0.6%포인트 차였지만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사실 경기도 선거를 많이 견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가 나면서 그나마 팽팽했던 박빙의 선거지만 0.6%포인트. 물론 저 표는 정말 나중에 다 결과를 다 드러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온 데이터 수치상 놓고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정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저는 선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사실 김은혜 후보가 조금 말하자면 그 초반 열세를 딛고 쭉 추세선으로 올라온 선거였고 그런 0.6%포인트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는 개표가 진행되더라도 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김은혜 후보도 상당 부분 이제는 만일 입성한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지만 분당갑 선거에서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나온 안철수 후보 또한
경기 승리를 견인했다는 이유로 상당 부분 예. 국회에 입성한다면은 예. 당에서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저 그렇게 예. 예측합니다.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양상이라면 오늘 자정 내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모양인데 글쎄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번 출구조사만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